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컴퓨터 활용 수업 3주차입니다. 네, 벌써 3주차네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자, 마찬가지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선생님은 아직까지 계속 주말입니다. 네, 계속 바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저한테 한 2분 정도만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한테 여러분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 중에 한 명 중에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2년 전쯤에 이제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태권도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탈레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메시지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메시지가 왔었는데 자기는 이제 원래 수도였던 카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불에서 벗어나서 파키스탄의 국경 쪽에 이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파키스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에까지 국경이 아니죠, 국경이죠. 탈레반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총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검사하고 위협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탈레반들이 지금 자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급한 상황이 생겨서 연락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게 이제 일주일 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으나 혹시 뭐 위급한 상황이 숨어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뭐 알람이 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메시지를 못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이제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 옛날에 또는 우리가 뭐 전쟁 시대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수업을 하고 일상을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한테 선물인 것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에는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임하면 좋겠고, 이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업 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삶을 누리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감사한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파키스탄에 좀 이렇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한 번씩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네, 뭐 여러분들한테 왜 공유하고 싶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밤이라서 그런가? 네, 2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주차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학생들이 몇 명이 이제 의뢰를 하셨어요. 자모비가 다운로드는 되는데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공지나 이런 곳에서 이 주소를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다운을 받지 않거나 이 주소를 안 들어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간단하게 사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링크 열리고요. 네, 제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 늦게 열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는 게. 근데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나 타블렛으로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요즘에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SPSS나 에이모스가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픈 소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통계를 사용하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배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버전은 다운로드 버전이랑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오픈하실 때요. 그 디스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뭐 거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저는 인터넷 버전이 조금 느려질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버전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거는요. 그 빈도 분석이고요. 이 빈도 분석을 사실 하면서 외도와 첨도를 좀 같이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은 외도와 첨도는 어떤 분석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빈도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 메뉴 중에서 외도와 첨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도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특정 정보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정보들이 있을 건데 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주제의 정보, 그러니까 이 주제의 정보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변수의 뭐 경향, 여기서 말하는 경향은 뭐 평균이라든지 뭐 퍼센트라든지 뭐 중간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파일을 사용은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자모비랑 친해지지 못했으니까, 그 자모비랑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자료를 입력하면서 한번 빈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올려놨던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자모비를 열겠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미리 열어놓을 걸 그랬나?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열어놨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변수에 대해서 좀 변수가 아니죠. 척도에 대해서 좀 배웠죠. 자, 척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척도가 있다고 했죠? 연속형 척도가 있다고 했죠. 연속형 척도에는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온도계라든지 아니면은 리커트 척도 같은 게 이제 연속형 척도. 그리고 여기 이제 오디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서열형 척도인 거죠. 10,000원에서 100만원, 101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서열을 나누는 거. 노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여자, 뭐 국적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나야 됩니다. 뭐 안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목 척도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명목 척도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성별이 되겠죠. 성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성별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뭐 남자를 1, 1, 1, 1, 1 이렇게 하고요. 여자는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Shift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고 라이트 클릭을 해서 카피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은 똑같은 자료가 다 생기죠. 하나 더 만들까요? 이렇게 모아서 복사를 해서 붙일게요. 네, 그러면은 40명의 자료가 만들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B는 우리 연속형 척도로 한번 해봅시다. 연속형 척도 중에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요? 학업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학업 동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등간 척도, 즉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일단 그 설명을 달아보고요. 뭐 1이 가장 낮다, 5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1, 2, 3, 4, 5. 자, 우리가 잠호비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는 식으로 할게요. 네.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다 같이 잘하면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기평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학업에 대한, 그래서 학업 자기평가라고 하겠습니다. 학업 자기평가. 내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간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하도록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실제 성적, 기말 성적.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거는 완벽한 연속형 족도죠. 비율형 족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기말 성적이라고 일단 이름에 입력을 할게요. 이 친구는 뭐 50점부터 줍시다. 50, 60, 70, 80, 90, 100. 여기도 90 이렇게 돼서 복사를 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C, V.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쪽은 선생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 70.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을 끝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닫고요. 닫는 거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요. 그쵸? 뭐, 이거 넣고, 빼고, 바꾸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걸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쵸? 자, 다양한 아이콘들이 보이시나요? 네. 이 중에서 exploration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descriptives가 보이죠? 이게 이제 기술 통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살펴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지만 추리 통계가 있고 기술 통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먼저 기술 통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계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드디어 이제 분석 창과 결과 창이 나오게 되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넣어서 그 메뉴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막 이제 분석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학업 동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학업 동기라는 변수도 있었고 성별이라는 변수도 보이죠. 그리고 자기 평가 변수, 실제 기말 성적 변수가 있는데, 그럼 이 변수는 어떤 정보일까요?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학업 동기 안에 1번부터 40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학업 동기라는 변수 아래요 40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업 자기평가는 뭡니까? 40명이 자기가 직접 쓴 학업 자기평가에 대한 그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그냥 바로 옮기면 바로 모든 40명에 대한 계산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학업 동기를 이 variable, 여기가 바로 그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직접 넣어봤더니, 자, n이 나왔습니다. 자, n이 뭐냐면 전체 사람 숫자예요. 그래서 40명이 나왔고요. 자, missing은 뭐냐면요,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요,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널라이즈로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별에다가 지워버렸네요. 아우,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비울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 1이 떴죠. 1이 떴죠. 어우,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설문을 하지 않았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계속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명 중에서 39명이 응답을 했고, 1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균 점수는 3점이 나왔다. 그리고 중간값은 중간값도 3이고, 그리고 미니멈은 1, 맥시멈은 5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그 영어들의 의미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3점, 중간값은 3점, 그리고
리커트 족도가 1점부터 5점까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한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1점이었고 가장 높은 것은 5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학업 동기 넣었으니까 몇 개 더 넣어보고 싶죠. 자, 학업 자기평가를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학업 자기평가는 아까 40명이 했는데 결축지가 없었어요. 결축지 있는 점지 볼까요? 자, 아까 여기는 비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축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치는 3점이고요. 중간값 3점. 그리고 제일 낮았던 점수는 1점에다가 체크를 하였고요. 제일 높은 사람은 5점에다가 체크를 하였네요.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실제 기말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명이 응답을 하였고 평균 점수는 74점이고 중간값은 70이죠.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평균값이랑 중간값은 다른 겁니다. 네, 왜 다른지는 나중에 한번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40점이 나왔고요.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빈도 분석인 거예요. 기술 통계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데스크립티브스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술 통계에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은 이제 빈도 분석인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이 프리퀀시가 바로 빈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빈도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빈도 분석에 자, 이거는 무슨 척도일까요? 구분하기 위한 척도, 즉 명목 척도인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서열 척도인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테이블은 명목 척도랑 서열 척도만 가능합니다. 기술 통계는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이거를 먼저 체크를 일단 하고요. 체크. 하고 이 성별을 옮깁니다. 자, 이거 성별을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성별이 40명이고, 그냥 이 숫자를 연속형 척도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내버려요. 근데 명목 척도는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시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 하나가 더 뜨죠? 이게 바로 이제 빈도인데요. 자, 성별이었죠? 남자가 1, 여자가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는 21명, 여자는 19명입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는 53%고 48%. 그리고 이거는 누적 퍼센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53 더하기 48이니까 1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까지 빈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split b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누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성별의 근거에서 나눴을 때 이 점수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 밑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했던 프리퀀시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프리퀀시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자, 그럼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면 다시 성별을 해서 프리퀀시가 있죠. 자, 새로 분석을 만들면 돼요. 익스플로레이션 다시 들어가서 기술 통계로 들어가면은 창이 하나가 더 뜨죠. 밑에. 여기서 성별을 스플리트 바이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선생님, 나 아까 했던 분석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럼 돌아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려서 여기를 그냥 클릭하면은 네, 그 정보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여기를 누르면 그 정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 전에 했던 선생님이 했던 자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로 우리가 창을 열었으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변수에는 이거 3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스플리트 바이는 여기 이 표시가 있죠? 명목 척도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네, 명목 척도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연속형 변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척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이쪽으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는데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1, 2, 1, 2, 1, 2, 1, 2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 수는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더하면 몇 명이죠? 39명인 거죠. 네. 그 다음에 missing은 남자 여자 중에서 학업 동기에서는 남자가 한 명이 응답을 안 했네요. 그쵸?
여자는 응답을 다 했어요. 그래서 평균치, 중간값,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남녀로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평가 한번 볼까요? 자, 자기평가는 아까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을 했죠. 그래서 남자 21명, 여자 19명, 그리고 결측치가 없다. 중간값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죄송합니다. 평균값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중간값,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말 성적은요, 다 합쳐서 40명이죠. 그리고 결측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평균은 74.29, 여자의 평균은 73.68, 그리고 중간값은 70, 최소값은 남자가 50점이었고 여자가 40점, 그리고 최대값은 여자 남자 둘 다 100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어렵다고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다 지워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 일단 제일 위쪽에 우리가 클릭을 하고요. 자, 라이트 클릭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클릭을 딱 하면 All Analysis Table이 있는데요. 자, All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선택이 됐죠. 자, 여기 Remove가 있습니다. Remove 무슨 뜻이죠? 지운다라는 거죠. 자, 지웁시다. 짠. 네. 그리고 우리 데이터도 한번 좀 고칩시다. 여기 아까 결측치가 있었는데 결측치를 없게 선생님이 채워줄게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 채워졌죠? 다시 한번 더 어디로 갑니까? Exploration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술 통계의 값이 뜨죠? 자, 그러면은 학업 동기, 자기평가, 실제 기말 성적을 한꺼번에 넣을게요. 자, 우리 어떻게 넣는다고 했죠?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르고요. 셋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다 선택이 된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자, 그러면은 전체 사람 수는 40명, 40명, 40명. 결측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평균은요, 3점, 3점, 74점. 중간값은 3점, 3점, 70점. 최소는 1, 40점, 5, 100점. 요건 최대값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자연수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명목축도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명목축도로 따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한다? 빈도, 프리퀀시 테이블에서 클릭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목축도, 서열축도 표시가 있죠? 스플리트 바이도 여기 면목축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퀀시, 빈도가 뜨는 거죠. 자, 레벨이 이제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1, 여자는 2, 가난다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21명, 여자는 19명.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면은 53%, 48%, 그리고 누적 퍼센트 또한 53, 100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성별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변수들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보고 싶을 때는 바로 뺄 수도 있지만 바로 빼서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프리퀀시가 사라진다고 했죠? 네. 사라지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이 정보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분석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익스플로레이션 가서 누르고 기술 통계 누르고 그 밑에 하나가 더 뜨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빼고 자, 성별은 스플리트 바이로 넣으시면 네, 성별에 따른 학업 동기와 자기평가의 사람 숫자와 그리고 결측치와 평균값, 중간값,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다 지울까요? 네, 다 지웁시다.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죠? 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숫자, 결측치, 평균값, 중간값,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인데요. 선생님 저는 중간값은 별로 안 보고 싶은데요.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안 됩니까? 지울 수 있죠. 자, 어디서 지우냐면요. 여기 스태티스틱스가 보이죠? 네, 통계인데요. 자, 이번에 플랫은 우리가 안 할 겁니다. 네, 플랫까지 가면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자, 이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 N은 여기 있고 missing은 여기 있고 다 보이죠? 이거를 다 빼버릴게요. 민 빼고, 네. 그러면은 평균값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 보기 싫은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것들이 이 정도였습니까? 네, 이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표준 편차. 여러분 표준 편차 알죠? 그 평균에서 얼마나 점수들이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네, 혹시 단어를 모르시는 외국인 학생들은 표준 편차로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그래도 모르겠으면 전화를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MODE, 이거는 이제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선택한 값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추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40명이고요. 결측치는 없죠. 그리고 평균치는 3, 3, 74. 그리고 중간값은 3, 3, 70인데 자, 최빈값은 1, 1, 70이에요. 그 말은 뭐냐? 1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 기말 성적에서는 7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렇고요. 네,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읽기도 어려운 이상한 영어가 두 개가 있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외도와 첨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자, 이 플러스는 선생님이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대충 맛만 보여드리자면은 이 결과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시면 네, 선생님이 동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점을 선택한 수치가 이 정도 되고 2점을 선택한 수치가 이 정도 되고 3번을 선택한 수치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다 똑같죠?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죠? 선생님이 처음에 이 데이터를 11111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비율로 아마 설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고서에서 사용하게 될 때는 이 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프보다는. 그래서 이 표만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그럼 표는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표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자, 라이트 클릭을 누르시고 테이블이죠. 카피 누르시고요. 그럼 카피 되었다고 여기 떴죠, 방금? 제가 이렇게 워드를 열었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네, 이렇게 바로 예쁘게 붙어버립니다. 네. 그 한글은 조금 예쁘지 않게 이렇게 표가 약간 어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상하게 붙긴 하지만 뭐 살짝 정리를 하면 되는 수준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뭐 어떤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은 안 할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뭐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직접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만든 자료, 즉 구글 설문지에서 엑셀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모비로 열었을 때, 그리고 실제 자료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복습을 겸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외도와 첨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요.